옛날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마을에 김숙번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심지어 15의 나이에 진사과에 합격하니 온 동네에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참으로 경사로고 김씨 집안에도 볕들 날이 오겠구먼. 그러게나 말일세. 이 마을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이. 허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김선비가 약관이 되던 해에 그만 부모님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혜고아가 된 김선비는 홀로 3년상을 치렀지요. 어서 힘을 내게, 이 사람아.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우리도 도울 테니 다시 공부를 계속해야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김선비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급제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김선비는 낙방, 그리고 또다시 낙방을 거듭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어느새 10년이 지나서 김선비는 30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시작하였건만 이게 무슨 꼴인가. 급제는커녕 이제는 책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울 지경이구나. 냉혹한 현실에 지친 김선비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꾸만 낙방을 하다 보니 이제는 살려는 의욕마저 꺾이고 있었지요. 내 나이가 이제 33이로구나. 급제를 하여 입신양명하고 혼례를 치러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만 끼고 있으니 이 무슨 허송세월인지 모르겠구나. 그날도 김선비는 허름한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몇 날 며칠이 지났지만 펼쳐놓은 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한숨만 푹 내쉬니 눈동자까지 흐리멍덩해져 있었지요.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겠구나. 김선비는 피를 토하듯 내뱉고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선비는 남은 일생 동안 조선 팔도를 유람하다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지고 유랑이나 하다가 가야겠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짐을 쌌지요. 헌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집안의 하나뿐인 여종, 순심이었습니다. 순심이는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이다. 아무리 여종이라고는 해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노릇이지. 순심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김선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김선비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지요. 김선비도 그런 순심이의 미소를 보며 지금껏 견딜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순심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김선비는 순심이를 찾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마침 순심이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지요. 박과부 댁에 삭바느질을 한다고 하더니만 바느질감을 받으러 나간 건가? 김선비는 잘 아는 박과부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박과부가 나왔지요. 김선비 아니시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구려. 옆집 사이인데 가끔씩 기별도 주고 하시오. 송구하게 되었소. 그나저나 순심이가 혹시 여기 있소? 좀 전까지 김선비를 걱정하던 박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심이가 삭바느질을 마치고는 읍내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심이 그것이 참으로 지극정성이오. 삭바느질만 가지고는 김선비에게 보양식을 먹일 수 없다지 뭐요. 그래서 일을 더 받겠다고 하더구려. 박과부의 말에 김선비는 목 안이 콱 막혀왔지요. 마치 가슴이 저며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단 말인가? 어서 읍내로 가봐야겠구려. 그러시구려. 부지런히 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게요. 김선비는 급히 발길을 돌려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순심이를 닮은 처녀가 주막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주막에 가보니 정말로 순심이가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이게 무슨 일이냐?
선비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해가 지면 어차피 돌아갈 터인데. 순심이는 화들짝 놀랐지요. 삭바느질을 하고 나서 주막일까지 하다니 힘들지 않느냐? 에이, 힘들긴요. 두고 보세요. 오늘은 제가 만난 거 만들어 드릴게요. 아서라, 이렇게 일을 하다간 내 몸이 상하겠다. 허나 순심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과거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셔요. 이 정도야 일도 아니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라고 이리 고생을 하느냐? 그러자 순심이가 김선비의 손을 붙잡았지요. 무슨 말씀이셔요. 그저 선비님께서 잘 챙겨드리는 게 다인데요, 뭐.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순심이가 울먹거리니 김선비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순심아. 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어요.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게 소망이랍니다. 순심이의 따뜻한 위로에 김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네요. 생리별한 우리 언니 얼굴이나 한 번 뵈었으면 하는 것이어요. 그리고는 일이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김선비는 주막에서 한참을 더 머물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다가 하늘을 올려다본 김선비는 어째 마음이 좀 후련했지요. 저녁 노을이 깔린 하늘에는 붉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답니다. 이게 웬 장작이야? 김선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째 마당 한편에 장작이 쌓여 있었지요. 의아해서 두리번거리니 옛날 김선비의 집에서 일을 했던 상구아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구아재가 어쩐 일로? 허나 상구아재는 멋쩍은 듯이 손사래를 치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지요. 이제 보니 상구아재가 장작을 해놓고 가셨구나. 그뿐이 아니었지요. 어째 툇마루에는 감 몇 개가 놓인 쟁반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해온 상구아재가 두고 간 것이었지요. 아마도 글 공부를 하다가 출출하면 들라고 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주고 가시다니. 이거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날 밤이었지요. 김선비는 호롱불 하나를 켜놓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간 글만 파느라 몰랐는데 이제 보니 자신은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람은 마땅히 본분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내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선비가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김선비는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붓을 들었지요. 이대로 포기한다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사나이가 태어나서 이렇듯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저버린다면 어찌 고개를 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자 공부를 때려치우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올 무렵 김선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을 준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절대로 살아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단단히 결심한 김선비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순심이를 기다렸습니다. 순심이는 깨어있는 김선비를 보고선 고개를 숙였지요. 선비님, 출출하시죠? 제가 얼른 아침을 차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찬거리를 얻어왔습니다요. 허나 김선비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아침은 차리지 않아도 된다. 순심아. 나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한단다. 김선비의 눈에 총기가 돌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거듭 떨어지면서 마음이 꺾여있던 그에게 다시금 용기가 샘솟은 것이지요. 순심이는 그 모습에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답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이 축 처진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아팠지요.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요. 김선비는 순심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순심이 너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날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지 내 잘 안다. 그 정성을 헛되이 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 이번에야말로 꼭 급제해서 돌아오도록 하마. 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따름이지요.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집을 나서니 마침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고는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하였지요. 당당히 걷는 김선비의 등에는 그동안의 기운 없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이 한양 땅에도 참으로 오래간만이로구나. 김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였지요. 분주한 한양 거리는 언제 봐도 별천지가 따로 없었답니다. 김선비는 거리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꼭 참고 숙소부터 잡으러 갔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김선비가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였지요. 이건 안 돼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대관절 어느 나라 법도란 말입니까?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다가가 보니 불량배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불량배들은 처녀가 든 보다리에 욕심이 있는지 자꾸만 집적거렸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가더라도 그 보다리에 든 것은 놓고 가게나. 이건 우리 주인 어른 병환에 쓸 약재요. 함부로 넘보지 말고 갈 길 가시오. 처녀가 악을 썼지만 불량배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보다리를 빼앗기려는데 김선비가 나섰습니다. 한양 사내들은 부끄러움도 안 느끼는가? 멀쩡한 사내들이 아녀자 하나를 두고 괴롭히다니.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라고 나서는 게야. 그러면서 막아서자 불량배들은 처녀 대신 김선비를 공격했습니다. 무슨 행패여? 자꾸 이러면 나랑 같이 관아에 갈 줄 아시오. 헌데 평생 글공부만 한 김선비가 불량배들을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팔을 뻗어봤자 손방망이요. 주먹을 날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금세 붙잡힌 김선비는 아주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답니다. 이 정도면 맛을 보았겠지. 어르신들 하는 일에 방해 말고 썩 꺼져라. 못 비키겠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김선비는 불량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이놈 이거 참 아주 독한 놈이로구나. 생긴 건 허여멀건 새님인데 아주 강단이 있네? 정말.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불량배 두목은 김선비의 용기가 마음에 드는지 희죽 웃었답니다.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지요. 불량배들은 낄낄 웃으면서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물러가지만 다음엔 좀 더 재미있을 것이야. 그때까지 몸뚱이 간수나 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난 뒤에야 김선비는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처녀가 얼른 뛰어와 김선비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말씀을 잘하시니 이만하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김선비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답니다. 그런 김선비를 보면서 처녀는 참지 못하고 깔깔 웃었지요. 아니, 방금 전에 그 용맹한 사내는 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이 괜히 만용을 부린 것 같소. 놀림이나 당할 줄 알았으면 얌전히 달아날 것을 그랬다오. 아닙니다. 약골 주제에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처녀로고. 처녀는 농지거리를 하면서도 김선비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공호석 대감을 모시는 소리라 합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면 대감마님께서 꼭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살해를 하고 싶다는 소리의 말에 김선비는 손사래를 쳤지요. 살해라니, 당치 않소. 사람이라면 응당 도와야 할 일인데 어찌 살해를 바라겠소.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안 됩니다.
그냥 보내드리면 제가 대감마님께 혼이 날 것입니다. 김선비는 극구 사양하였지요. 허나 소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결국 초대에 응했답니다. 그리하여 김선비는 소리의 뒤를 따라 공대감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사시는 곳이 생각보다 소박하구려. 저희 대감마님은 검소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품이시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공대감이 정자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공대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고하였지요. 대감마님, 이 선비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습니다. 소리의 말을 들은 공대감은 몸소 김선비의 손을 잡았지요. 참으로 고맙네. 여종이라고는 소리 하나 있는데 다치기라도 했다간 곤란할 뻔했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죠. 또 그러신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답니다. 소리의 말에 공대감은 만면의 미소를 띄었지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고맙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경상도 땅에서 올라온 김숙번이라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길에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되었는데 작은 도움이라니? 자네 생각보다 배포가 보통이 아니군 그래. 그러면서 공대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김선비도 웃음이 차올라서 함께 크게 웃었지요. 이럴 때가 아니군. 소리야, 불을 지피거라. 네가 가져온 약을 다려 어머님께 드려야겠다.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소리가 가져온 약은 공대감의 굳은 노모를 위한 것이었죠. 오랫동안 병세에 차도가 없어서 힘들게 구한 귀한 약재였답니다. 약을 다려 노모에게 먹이니 기침을 하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고맙네. 덕분에 어머님 걱정을 좀 덜었어. 아닙니다. 소리 처녀가 다 한 일이지요. 아닐세. 불량배 놈들이 무슨 귀중품인 줄 알고 소리의 약재를 노린 모양이야. 자네가 나서지 않았다면 내가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네. 그날 저녁 공대감은 김선비와 저녁을 함께 하였습니다. 상을 물리고 나서 둘은 함께 곰방대를 피웠지요. 김선비를 물끄러미 보던 공대감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경상도 땅에서 왔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혹시 김가라는 자를 아나? 내 옛날 동기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그런다네. 인상착의를 교환해보니 돌아가신 김선비의 부친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 분명합니다. 어찌 대감마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신지요? 김선비의 말에 공대감은 아주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 친구 아들이 이리도 장성하였다니. 나는 젊은 시절 전에 부친과 함께 수학하던 사이였네. 그래, 부친은 건강하시고.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공대감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였지요. 저런.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갔구나. 내가 공무가 바빠서 미루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네? 그나저나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어찌 김가의 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가? 공대감은 곧바로 김선비에게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물었지요. 여비가 간당간당하던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고 그러자 공대감은 김선비에게 흔쾌히 방을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김선비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엇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도움은 무슨 놈의 도움인가? 젊은 선비가 입신양명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김선비는 공대감 댁에 머물며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공부를 하는데 공대감이 돌아왔지요. 둘은 차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네 부친은 참으로 훌륭한 선비였네? 비록 학식은 좀 부족해도 인품이 매우 뛰어났지.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사람을 대하니 칭송하는 이가 많았다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닐세. 아마 자네 마을에도 부친을 존경하는 이들이 많을 걸세. 그러고 보니 김선비는 늘 자신에게 따뜻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때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소리를 보며 공대감이 말하였습니다. 소리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네? 고아인 저 아이가 어릴 때 자매가 있었다네? 허나 여동생은 몸이 약해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맡아준 것이 바로 자네 부친일세. 김선비는 어린 시절 자기와 친남매처럼 자랐던 순심이가 떠올랐지요. 그러고 보니 순심이는 어딘가 소리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소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혈육이 있다 들었소. 혹시 보고 싶지는 않소이까? 그 말에 소리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허나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라 건강하기를 기원할 뿐이지요. 그러자 김선비는 순심이에 대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리는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요. 다음번에 마을에 내려갈 때 나랑 같이 가도록 합시다. 가서 여동생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김선비의 말에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요. 아니요. 내가 더 고마울 노릇니요. 잃어버린 인연을 이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선비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아주 편안하게 푹 잘 수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선비님, 대감께서 오늘은 포도청에 좀 들르라 하셨습니다. 포도청으로 오라고. 대관절 어쩐 일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비는 의아해하였지만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공대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잘 왔네, 김선비. 얼마 전 자네를 폭행한 불량배들을 붙잡았다네. 하여 얼굴을 확인하러 불렀다네. 김선비가 공대감을 따라가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감옥에 불량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김선비를 때렸던 바로 그놈들이었지요. 내 얼굴을 기억하는가? 우리를 가로막던 비실이 선비님 아니시오. 그렇게 맞고도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생각보다 튼튼하시구려. 김선비의 말에 불량배 두목은 혀를 차며 대답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꼴이 처량하기도 하네. 이제야 좀 후회가 되시나? 그러자 불량배 두목은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후에는 불량배 짓을 한 다음부터 안 하는 날이 없었소. 이제야 벌을 받게 되었으니 장부답게 받아들일 뿐이오. 김선비는 어째 불량배 두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흠씬 때린 악당이었지만 어째 사내다움이 엿보이고 있었지요. 대감,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으니 이번엔 용서해줌이 어떨는지. 그렇게 맞고도 용서를 해주겠다 이건가? 못 빼앗긴 물건도 없으니까요. 대신 단단히 주의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네. 김선비의 부탁으로 불량배들은 풀려났지요. 이들은 다들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우리를 정령 풀어주시는 게요? 그럼 거짓이겠나.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양민의 물건을 탐하지 말게. 올바른 일을 해서 먹고 살라이 말이야. 불량배들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특히 불량배 두목은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소이다, 선비님. 꼼짝없이 큰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10년 감수했구려. 앞으로 선비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소이다. 불량배들은 김선비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공대감은 빙그레 웃었지요. 자네 아버지랑 판박이로고. 지금 자네를 보았다면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걸세. 조금이라도 아버님의 덕을 담는다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시험장으로 향하였지요. 그렇게 궁궐로 향하는데 어느새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대감의 식객이 바로 자네인가? 처음 보는 사내들이었지요. 생김새가 우락부락한 것이 영 불량스러워 보였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앞길을 막으시오? 알 것 없고 그저 공대감께 빌붙은 내 놈을 탓하거라. 그러더니 김선비를 사정없이 후려패는 것이었지요. 아주 퍽퍽 소리가 나게 두들기니 김선비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말이나 들어봅시다. 우리를 너무 원망 말게. 공대감 패거리가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걸세. 그러고 보니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정에는 청렴결백한 공대감을 미워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아마도 이 사내들은 그 탐관오리들이 고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 살리시오. 불쌍한 시골 선비를 좀 살려주시오. 김선비의 비명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주변에는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또 얻어맞으십니까? 혹시 김선비님은 맞는 것이 취미인 것 같습니다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지요. 놀라서 돌아보니 며칠 전 용서해준 바로 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김선비님, 다시 뵙습니다. 지난번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요. 이들이 다가오니 김선비를 때리던 무리들은 바짝 긴장했답니다. 너희들은 또 누구냐? 쓸데없이 참견 말고 갈 길 가거라. 허나 불량배들은 빙글빙글 웃기만 했지요. 선비님을 때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부터 꺾어 보아라. 헌데 너희들 꼴을 보아하니 애저녁에 틀린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불량배들은 김선비를 공격하던 무리에게 덤벼들었답니다. 아주 대판 싸움이 벌어졌지요. 뭐 하시오, 선비님. 과거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소? 그랬었지. 고맙네. 그리하여 김선비는 무사히 과거 시험장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선비님, 대체 왜 이리 늦으셨어요? 시험은 한참 전에 끝났는데 돌아오시질 않아 걱정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소리가 김선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곧 공대감도 마당으로 나와 김선비를 보고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자네 안색이 어찌 그리 안 좋은가? 시험은 잘 치렀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풀다가 제 실력에 반도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선비는 앞서 있었던 일을 말하였지요. 괴한들에게 만나 낭패를 당하다 불량배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허나 시험에 늦고 말았던 것이죠. 원, 그런 일이 있었군. 참으로 유감일세. 듣고 있던 공대감은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였답니다. 그래도 결과를 보기도 전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네. 만약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세일세. 쉽게 포기하던 김선비는 더는 없었지요. 김선비는 또다시 도전하리라 다짐하면서 의지를 불태웠답니다. 며칠 뒤, 낮이 조금 지난 시간, 공대감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채비를 하게. 함께 갈 곳이 있네? 어디로 가는데요? 일단 따라오게. 설명은 나중에 하겠네. 김선비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공대감을 따라 나섰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궁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궁궐에 간단 말입니까? 너무 긴장 말게.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걸세. 편전으로 들어서자 그 안에는 주상이 있었지요. 그대가 김숙번인가? 그대는 백성을 어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뜻밖의 질문에 김선비는 당황했지요. 허나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스리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면 백성은 저절로 따를 것입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러한가? 그런 마음을 지닌이라면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하다. 역시 이번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할 인물이로다. 김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제가 장원급제란 말입니까? 시험장에서 가장 훌륭한 답안을 냈으니 장원급제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그저 장원급제자의 인품을 보고 싶어 부른 것이로다. 너무 놀란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대감과 임금은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김선비는 아뢰를 마치고 공대감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공대감은 김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갈 때 소리 처녀와 함께 다녀오고 싶습니다. 소리 처녀에게 여동생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당연히 함께 다녀오게. 대감의 배려에 김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선비는 소리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길가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하늘의 구름은 어째 싱숭생숭했지요. 선비님, 여동생을 다시 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김선비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소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리 처녀가 내게 베풀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나저나 순심이 그것이 아주 놀라 자빠지겠구려. 순심이와 언니의 상봉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지요. 김선비는 들뜬 마음으로 소리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과부가 손을 털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김선비님. 김선비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과부,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순심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 순간 박과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게 선비님께서 한양 가신 사이에 순심이 걔가 박과부의 말을 듣자 김선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선비는 박과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곧장 소리와 함께 순심이가 지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심아, 다녀왔다. 어디 있는 것이냐? 이 선비님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나와라. 김선비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어째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지요. 소리도 떨리는 눈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두 사람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죽기라도 했어요? 왜들 이러세요, 대체? 두 사람은 놀라서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그때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심이었지요. 아니, 순심아. 어머나, 언니. 순심이와 소리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이내 서로에게 달려들었지요. 두 자매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박과부도 뒤따라 들어와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언니 맞지? 나 꿈꾸는 줄 알았어. 그래, 순심아. 어릴 적 얼굴 그대로네.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에 목이 메인 채 소리는 순심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심이도 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선비는 감동에 젖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과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아니, 선비님. 과거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말도 마라.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줘도 반도 못 믿을 것이야. 김선비는 그간 있었던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불량배들과 우정을 나눈 일, 조정의 정치 싸움에 휘말린 일, 주상전하께 직접 장원급제한 것을 들은 일까지 말입니다. 정말 경사해요. 시험 보러 갔다가 임금님도 뵙고 대단하세요, 선비님. 순시민은 김선비의 이야기에 눈이 초롱초롱해졌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심아,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나? 언니도 거기 있고 나도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 셋이 같이 지내자구나.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마. 순시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언니 소리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있고 선비님도 계신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요. 소리는 눈가가 붉어지며 순시미를 꼭 안았지요. 그래.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자. 앞으로는 늘 같이 있자. 김선비는 두 자매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은 어느덧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챙겨 마을을 나섰습니다. 박과부와 상구아재는 물론이고 온 이웃들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가는 동안 순시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잘 있으세요. 또 올게요. 햇살을 받은 들길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그 길은 단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날들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빌려 일어서지만 그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선비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겼고 결국 또 다른 이에게 그 온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길 위에서 받은 은혜는 마음속에 남아 다시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렇게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마을에 김숙번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심지어 15의 나이에 진사과에 합격하니 온 동네에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참으로 경사로고. 김씨 집안에도 볕들 날이 오겠구먼. 그러게나 말일세. 이 마을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이. 허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김선비가 약관이 되던 해에 그만 부모님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혜고아가 된 김선비는 홀로 3년상을 치렀지요. 어서 힘을 내게, 이 사람아.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우리도 도울 테니 다시 공부를 계속해야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김선비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급제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김선비는 낙방, 그리고 또다시 낙방을 거듭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어느새 10년이 지나서 김선비는 30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시작하였건만 이게 무슨 꼴인가. 급제는커녕 이제는 책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울 지경이구나. 냉혹한 현실에 지친 김선비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꾸만 낙방을 하다 보니 이제는 살려는 의욕마저 꺾이고 있었지요. 내 나이가 이제 33이로구나. 급제를 하여 입신양명하고 혼례를 치러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만 끼고 있으니 이 무슨 허송세월인지 모르겠구나. 그날도 김선비는 허름한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몇 날 며칠이 지났지만 펼쳐놓은 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한숨만 푹 내쉬니 눈동자까지 흐리멍덩해져 있었지요.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겠구나. 김선비는 피를 토하듯 내뱉고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선비는 남은 일생 동안 조선 팔도를 유람하다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지고 유랑이나 하다가 가야겠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짐을 쌌지요.
헌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집안의 하나뿐인 여종, 순심이었습니다. 순심이는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이다. 아무리 여종이라고는 해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노릇이지. 순심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김선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김선비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지요. 김선비도 그런 순심이의 미소를 보며 지금껏 견딜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순심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김선비는 순심이를 찾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마침 순심이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지요. 박과부 댁에 삭바느질을 한다고 하더니만 바느질감을 받으러 나간 건가? 김선비는 잘 아는 박과부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박과부가 나왔지요. 김선비 아니시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구려. 옆집 사이인데 가끔씩 기별도 주고 하시오. 송구하게 되었소. 그나저나 순심이가 혹시 여기 있소? 좀 전까지 김선비를 걱정하던 박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심이가 삭바느질을 마치고는 읍내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심이 그것이 참으로 지극정성이오. 삭바느질만 가지고는 김선비에게 보양식을 먹일 수 없다지 뭐요. 그래서 일을 더 받겠다고 하더구려. 박과부의 말에 김선비는 목 안이 콱 막혀왔지요. 마치 가슴이 저며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단 말인가? 어서 읍내로 가봐야겠구려. 그러시구려. 부지런히 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게요. 김선비는 급히 발길을 돌려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순심이를 닮은 처녀가 주막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주막에 가보니 정말로 순심이가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이게 무슨 일이냐? 선비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해가 지면 어차피 돌아갈 터인데. 순심이는 화들짝 놀랐지요. 삭바느질을 하고 나서 주막일까지 하다니 힘들지 않느냐? 에이, 힘들긴요. 두고 보세요. 오늘은 제가 만난 거 만들어 드릴게요. 아서라, 이렇게 일을 하다간 내 몸이 상하겠다. 허나 순심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과거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셔요. 이 정도야 일도 아니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라고 이리 고생을 하느냐? 그러자 순심이가 김선비의 손을 붙잡았지요. 무슨 말씀이셔요. 그저 선비님께서 잘 챙겨드리는 게 다인데요. 뭐.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순심이가 울먹거리니 김선비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순심아. 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어요.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게 소망이랍니다. 순심이의 따뜻한 위로에 김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네요. 생리별한 우리 언니 얼굴이나 한번 뵈었으면 하는 것이어요. 그리고는 일이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김선비는 주막에서 한참을 더 머물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다가 하늘을 올려다본 김선비는 어째 마음이 좀 후련했지요. 저녁 노을이 깔린 하늘에는 붉은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답니다. 이게 웬 장작이야? 김선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째 마당 한편에 장작이 쌓여 있었지요. 의아해서 두리번거리니 옛날 김선비의 집에서 일을 했던 상구아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구아재가 어쩐 일로? 허나 상구아재는 멋쩍은 듯이 손사래를 치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지요. 이제 보니 상구아재가 장작을 해놓고 가셨구나. 그뿐이 아니었지요. 어째 툇마루에는 감 몇 개가 놓인 쟁반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해온 상구아재가 두고 간 것이었지요. 아마도 글 공부를 하다가 출출하면 들라고 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주고 가시다니. 이거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날 밤이었지요. 김선비는 호롱불 하나를 켜놓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간 글만 파느라 몰랐는데 이제 보니 자신은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람은 마땅히 본분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내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선비가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김선비는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붓을 들었지요. 이대로 포기한다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사나이가 태어나서 이렇듯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저버린다면 어찌 고개를 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자 공부를 때려치우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올 무렵 김선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을 준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절대로 살아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단단히 결심한 김선비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순심이를 기다렸습니다. 순심이는 깨어있는 김선비를 보고선 고개를 숙였지요. 선비님, 출출하시죠? 제가 얼른 아침을 차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찬거리를 얻어왔습니다요. 허나 김선비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아침은 차리지 않아도 된다. 순심아. 나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한단다. 김선비의 눈에 총기가 돌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거듭 떨어지면서 마음이 꺾여있던 그에게 다시금 용기가 샘솟은 것이지요. 순심이는 그 모습에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답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이 축 처진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아팠지요.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요. 김선비는 순심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순심이 너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날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지 내 잘 안다. 그 정성을 헛되이 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 이번에야말로 꼭 급제해서 돌아오도록 하마. 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따름이지요.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집을 나서니 마침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고는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하였지요. 당당히 걷는 김선비의 등에는 그동안의 기운 없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이 한양 땅에도 참으로 오래간만이로구나. 김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였지요. 분주한 한양 거리는 언제 봐도 별천지가 따로 없었답니다. 김선비는 거리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꼭 참고 숙소부터 잡으러 갔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김선비가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였지요. 이건 안 돼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대관절 어느 나라 법도란 말입니까?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다가가 보니 불량배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불량배들은 처녀가 든 보다리에 욕심이 있는지 자꾸만 집적거렸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가더라도 그 보다리에 든 것은 놓고 가게나. 이건 우리 주인 어른 병환에 쓸 약재요. 함부로 넘보지 말고 갈 길 가시오. 처녀가 악을 썼지만 불량배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보다리를 빼앗기려는데 김선비가 나섰습니다. 한양 사내들은 부끄러움도 안 느끼는가? 멀쩡한 사내들이 아녀자 하나를 두고 괴롭히다니.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라고 나서는 게야. 그러면서 막아서자 불량배들은 처녀 대신 김선비를 공격했습니다. 무슨 행패여? 자꾸 이러면 나랑 같이 관아에 갈 줄 아시오. 헌데 평생 글 공부만 한 김선비가 불량배들을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팔을 뻗어봤자 손방망이요. 주먹을 날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금세 붙잡힌 김선비는 아주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답니다. 이 정도면 맛을 보았겠지. 어르신들 하는 일에 방해 말고 썩 꺼져라. 못 비키겠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김선비는 불량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이놈 이거 참 아주 독한 놈이로구나. 생긴 건 허여멀건 새님인데 아주 강단이 있네? 정말.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불량배 두목은 김선비의 용기가 마음에 드는지 희죽 웃었답니다.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지요. 불량배들은 낄낄 웃으면서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물러가지만 다음엔 좀 더 재미있을 것이야. 그때까지 몸뚱이 간수나 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난 뒤에야 김선비는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처녀가 얼른 뛰어와 김선비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말씀을 잘하시니 이만하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김선비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답니다. 그런 김선비를 보면서 처녀는 참지 못하고 깔깔 웃었지요. 아니, 방금 전에 그 용맹한 사내는 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이 괜히 만용을 부린 것 같소. 놀림이나 당할 줄 알았으면 얌전히 달아날 것을 그랬다오. 아닙니다. 약골 주제에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처녀로고. 처녀는 농지거리를 하면서도 김선비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공호석 대감을 모시는 소리라 합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면 대감마님께서 꼭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살해를 하고 싶다는 소리의 말에 김선비는 손사래를 쳤지요. 살해라니, 당치 않소. 사람이라면 응당 도와야 할 일인데 어찌 살해를 바라겠소.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안 됩니다. 그냥 보내드리면 제가 대감마님께 혼이 날 것입니다. 김선비는 극구 사양하였지요. 허나 소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결국 초대에 응했답니다. 그리하여 김선비는 소리의 뒤를 따라 공대감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사시는 곳이 생각보다 소박하구려. 저희 대감마님은 검소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품이시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공대감이 정자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공대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고하였지요. 대감마님, 이 선비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습니다. 소리의 말을 들은 공대감은 몸소 김선비의 손을 잡았지요. 참으로 고맙네. 여종이라고는 소리 하나 있는데 다치기라도 했다간 곤란할 뻔했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죠. 또 그러신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답니다. 소리의 말에 공대감은 만면의 미소를 띄었지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고맙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경상도 땅에서 올라온 김숙번이라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길에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되었는데 작은 도움이라니? 자네 생각보다 배포가 보통이 아니군 그래. 그러면서 공대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김선비도 웃음이 차올라서 함께 크게 웃었지요. 이럴 때가 아니군. 소리야, 불을 지피거라. 네가 가져온 약을 다려 어머님께 드려야겠다.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소리가 가져온 약은 공대감의 굳은 노모를 위한 것이었죠. 오랫동안 병세에 차도가 없어서 힘들게 구한 귀한 약재였답니다. 약을 다려 노모에게 먹이니 기침을 하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고맙네. 덕분에 어머님 걱정을 좀 덜었어. 아닙니다. 소리 처녀가 다 한 일이지요. 아닐세. 불량배 놈들이 무슨 귀중품인 줄 알고 소리의 약재를 노린 모양이야.
자네가 나서지 않았다면 내가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네. 그날 저녁 공대감은 김선비와 저녁을 함께 하였습니다. 상을 물리고 나서 둘은 함께 곰방대를 피웠지요. 김선비를 물끄러미 보던 공대감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경상도 땅에서 왔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혹시 김가라는 자를 아나? 내 옛날 동기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그런다네. 인상착의를 교환해보니 돌아가신 김선비의 부친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 분명합니다. 어찌 대감마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신지요? 김선비의 말에 공대감은 아주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 친구 아들이 이리도 장성하였다니. 나는 젊은 시절 전에 부친과 함께 수학하던 사이였네. 그래, 부친은 건강하시고.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공대감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였지요. 저런.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갔구나. 내가 공무가 바빠서 미루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네. 그나저나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어찌 김가의 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가? 공대감은 곧바로 김선비에게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물었지요. 여비가 간당간당하던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고, 그러자 공대감은 김선비에게 흔쾌히 방을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김선비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도움은 무슨 놈의 도움인가? 젊은 선비가 입신양명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김선비는 공대감 댁에 머물며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공부를 하는데 공대감이 돌아왔지요. 둘은 차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네 부친은 참으로 훌륭한 선비였네. 비록 학식은 좀 부족해도 인품이 매우 뛰어났지.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사람을 대하니 칭송하는 이가 많았다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닐세. 아마 자네 마을에도 부친을 존경하는 이들이 많을 걸세. 그러고 보니 김선비는 늘 자신에게 따뜻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때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소리를 보며 공대감이 말하였습니다. 소리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네? 고아인 저 아이가 어릴 때 자매가 있었다네? 허나 여동생은 몸이 약해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맡아준 것이 바로 자네 부친일세. 김선비는 어린 시절 자기와 친남매처럼 자랐던 순심이가 떠올랐지요. 그러고 보니 순심이는 어딘가 소리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소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혈육이 있다 들었소. 혹시 보고 싶지는 않소이까? 그 말에 소리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허나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라 건강하기를 기원할 뿐이지요. 그러자 김선비는 순심이에 대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리는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요. 다음번에 마을에 내려갈 때 나랑 같이 가도록 합시다. 가서 여동생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김선비의 말에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요. 아니요. 내가 더 고마울 노릇니요. 잃어버린 인연을 이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선비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아주 편안하게 푹 잘 수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선비님, 대감께서 오늘은 포도청에 좀 들르라 하셨습니다. 포도청으로 오라고. 대관절 어쩐 일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비는 의아해하였지만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공대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잘 왔네, 김선비. 얼마 전 자네를 폭행한 불량배들을 붙잡았다네. 하여 얼굴을 확인하러 불렀다네. 김선비가 공대감을 따라가니
이게 웬일이라